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고객을 부르는 초기 창업 마케팅 벌써 8강이 왔습니다. 8강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 8강은 우리 회사에 맞는 콘텐츠 마케팅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맞는 콘텐츠 마케팅을 하기 전에 우리 사업부터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콘텐츠는 뭘로 하냐? 사업 소개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콘텐츠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를 정리하는 거를 보통 회사 소개서 혹은 사업 소개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업 소개서의 종류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온라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오프라인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전단지가 있어요. 전단지. 전단지는 뭐냐? 이제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한 장짜리 인쇄물 같은 거를 전단지라고 합니다. 길거리나 대중교통 갈 때 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부로 온라인으로 돌아오면 웹자보 같은 형식이나 카드뉴스 같은 형식이 이런 전단지 같은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리플렛이 있어요. 리플렛. 리플렛은 뭐냐? 회사에 가면은 많이 보이는 인쇄물을 얘기합니다. 보통 3장짜리로 되어 있죠. 그런 인쇄물을 리플렛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리플렛도 이제 회사에서 간단하게 사업 소개 정리해가지고 카드뉴스를 내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로 따지자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브로슈어가 있습니다. 브로슈어. 브로슈어는 뭐야? 그럼 그건 뭐냐면 이제 전단지나 이제 리플렛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나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얇은 책자로 만든 소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플렛보다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때 줄 수 있는 홍보물이고 보통 제휴사나 기자들한테 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카탈로그. 카탈로그는 또 뭔가 카탈로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이제 사업장을 갔어요. 네,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서 집에.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는 뭘로 하면 되고요. 뭐는 뭘로 하면 되고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상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두꺼운 책자로 해가지고 재질이 뭐고 인테리어 배치는 어떻고 이런 거를 영업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 이건 뭐냐?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소개나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기 좋게 만든 상품 소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정보나 가격 같은 거를 보기 원하거나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영업할 때 되게 편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소개서 PPT가 있습니다. 사업 소개서 PPT. 이제 10장이나 20장 내의 사업 소개서 PPT인데 고객이 사업 소개서 PPT를 PDF로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이 요청할 때 포트폴리오와 함께 첨부해서 보내는 거죠. 네, 이런 건데 외부 행사나 고객 면담 시에 PT 때에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니네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잠깐 PT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5분 동안 짬 내가지고 탁탁탁 PT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업 소개를 정리할 때 뭘 해야 되냐? 전 추천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플렛. 그 다음에 사업 소개서 PPT. 사실 이 두 가지 정도만 만들어놔도 우리가 처음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 우리 회사에 대한 콘텐츠를 정리할 거잖아요. 뭐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웹자보를 만들거나 그럴 때에도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소개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필수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 누가 고객인가? 고객이 누군지부터 확실하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고객에게 우리가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고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요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사업 속에서의 핵심도 고객입니다. 사업 속에서는 어딜 가도 1분 이내에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사업 소개를 다 들으면은 반드시 두 가지 행동 중에서 하나를 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직접 행동이랑 간접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업 속에서의 최종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거죠. 직접 행동과 간접 행동을. 플랭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간접 행동은 뉴스레터에 이메일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뉴스레터 이메일에 가입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정보를 나중에라도 천천히 보길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스레터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행동은 뭐냐?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한테 바로 의뢰를 하길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상담을 받거나 홈페이지에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최종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속에서 내용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이런 사업 속에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속에서를 만들 때에는 고객이 주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넣으면 좋은데요. 그럼 고객은 어떤 내용을 궁금해할까요? 일단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 회사가 신촌에 열린 창업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습니다. 날씨가 신선하고 코로나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나는 고객을 기다리면서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호기심 많은 고객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로 일어섰겠죠. 나한테 이 고객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뭐부터 질문할까요? 첫 번째, 뭐 하는 곳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물어봅니다. 고객들은 보통 집중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문장 이내로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사업 속에서 표지나 첫 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곳인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왜 사업해요? 이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공격적인 고객들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객한테 내주는 미션이나 비전, 가치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의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스토리, 연역 같은 걸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왜 사업해요? 두 번째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 거, 뭐 팔아요입니다. 뭐 팔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 서비스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왜 사야 해요? 고객한테 사야 할 만한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 제품만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이 특이한지, 트렌디한 것인지, 가격이 싼지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좋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제 고객 훅이나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의 훅이나 추천을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언론이나 유명 기관에서 상을 받거나 국가기관의 인증을 자랑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이 뭘 궁금해할까요? 누가 팔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팔아요? 팀원들이 가진 사업 역량과 전문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요? 예. 제품의 구매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해서 사면 되는지 홈페이지에 견적 작성을 요청한다든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방문하거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다음 미팅을 위해서 연락하거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니네는 어떻게 했냐?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저희 회사 속에서 PPT를 여기에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한번 설명을 한번 조금씩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스토리 브랜딩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 기업의 스토리를 담아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요? 요게 첫 장으로 담았어요. 우리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했을 때 우리 기업은 스토리를 담아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뭘 하냐? 기업 기관의 스토리로 고객과 소통하는 마케팅 기획부터 홈페이지, 어플, 영상 제작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랜킷은 IT 프리랜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고용 협동 조합이다. 이게 왜 사업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IT 사업 고용 협동 조합이 무엇인지, 그다음 미션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비전이 무엇인지도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는 사회적 기업이 생존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분야를 적었습니다. 브랜딩, 마케팅,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다음 장에 적었습니다. 플랜킷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스타트업의 스토리를 고객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가지고 분야가 컨설팅,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 디자인, 영상,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랜킷은 사회 문제를 상상력과 기술로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프리랜서나 초기 창업자를 위한 플래터를 한다. 그다음에 위초이스 프로젝트 이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한다. 프리랜서들한테 번아웃 방지 프로젝트를 했다.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플랜킷은
스토리를 무기로 바꿔주는 좋은 파트너예요 해가지고 세 가지 장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를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잘 컨설팅을 해준다 이렇게 했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이쁘게 디자인할지 기획해 줄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다 소개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직접 행동이랑 간접 행동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례하고 싶대요.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례하게 하거나 바로 상담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위례를 안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플래터에 가입할 수가 있다. 뉴스레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플래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업 소개서를 콘텐츠로 잘 만들 수 있는지, 처음 콘텐츠 만들 때 우리 사업 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확장된 방향으로 콘텐츠 마케팅 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